여러분, 오늘 영상은 정말 모든 분들이 무조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특히 자녀분들 대학 등록금 내주시거나 결혼할 때 전세 보증금 좀 보태주시거나 아니면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로 용돈 보내드리는 분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 거래 내역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아니, 피를 나눈 가족끼리 내 돈 내가 주겠다는데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부모가 자식한테 돈 좀 주는 거, 자식이 부모님 용돈 좀 드리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세청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국세청은 여러분이 가족끼리 주고받은 그 돈을 사랑이나 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증여, 즉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준 것으로 보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세금을 매기려고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직장인 3년 차인 한 청년이 대출을 좀 껴서 5억 원짜리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당신 월급 모은 거랑 대출금 합쳐도 1억이 비는데 이 1억 어디서 났어? 알고 보니 부모님이 전세금에 보태 쓰라고 1억 원을 그냥 계좌이체로 쏴주신 겁니다. 이 청년 결국 증여세, 가산세까지 합쳐서 수천만 원을 세금으로 토해냈습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족끼리 돈 보냈는데 설마 걸리겠어라는 아니라는 생각이 어떻게 여러분의 전 재산을 위협하는 폭탄으로 돌아오는지,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증여세 폭탄을 합법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피해가는 세 가지 실전 이체 비법을 싹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피 같은 돈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꿀통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절대 명제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여러분의 모든 계좌 내역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이 착각하십니다. 내가 현금으로 뽑아서 주거나 계좌로 조금씩 쪼개서 보내면 국세청이 어떻게 알겠어? 여러분, 대한민국 국세청의 시스템, PCI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여러분의 소득, 지출, 재산 증가 내역을 컴퓨터가 알아서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20대인데 갑자기 비싼 외제차를 사거나 서울의 아파트를 사거나 전세 보증금을 크게 올렸다고 쳐보죠. 그럼 국세청 컴퓨터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 지금까지 낸 세금이랑 월급 내역을 보니까 이 집을 살 돈이 없는데? 그때부터 자녀의 계좌는 물론이고 부모님 계좌까지 최근 10년치 거래 내역을 싹 다 뒤집어 깝니다. 여기서 부모가 자식한테 보낸 돈이 발견되면 빼도 박도 못하고 꼼짝없이 증여세 폭탄을 맞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두 번째 핵심, 10년 주기 비과세 한도를 무조건 써먹어야 합니다. 나라에서도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걸 무조건 세금으로 뜯어가진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면제 한도라는 게 있어요.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천만 원,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는 세금 한 푼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끼리는 무려 6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며느리나 사위에게는 1천만 원까지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0년이라는 기간입니다. 이 한도는 한 번 쓰면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마다 초기화갑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증여하고 10살 때 또 2천만 원, 20살 성인이 됐을 때 5천만 원, 30살에 장가갈 때 또 5천만 원, 이렇게 10년 주기로 착착 미리미리 물려주면 자녀가 30살이 됐을 때 원금만 무려 1억 4천만 원을 세금 0원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돈을 우량 주식에 넣어서 굴렸다면 2억 3억이 되어 있겠죠. 이 불어난 수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안 냅니다. 이게 바로 강남 부자들이 자식들 태어나자마자 주식 계좌부터 만들어주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주의할 점, 5천만 원 이하는 세금 안 내니까 그냥 이체만 하고 끝내도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세금이 안 나오더라도 국세청에 우리 아들한테 5천만 원 증여했습니다라고 무조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5분이면 공짜로 할 수 있습니다. 왜 신고를 해야 하느냐? 꼬리표를 달아두는 겁니다. 신고를 안 해두면 나중에 자녀가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1억을 만들었을 때 국세청이 너 1억 어디서 났어? 하고 물어보면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5천만 원이 아니라 불어난 1억 원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를 때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도 내의 금액이라도 무조건 줘놓고 신고부터 하시는 게 첫 번째 절칙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핵심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생활비와 축의금의 배신입니다. 꿀통님, 저는 자식한테 목돈도 없고 그냥 대학생 아들 생활비 하라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낸 게 단데요. 이것도 증여인가요? 정답은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법적으로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 간의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를 대주는 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이 보내준 그 생활비를 자녀가 생활비로 안 쓰고 통장에 저축을 하거나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를 했다면 이건 얄짤없이 100% 증여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줬는데 자녀가 아껴 써서 100만 원은 생활비로 쓰고 100만 원은 주식을 샀어요. 그럼 그 주식 산 100만 원은
부모가 주식을 사라고 투자금을 증여한 걸로 봅니다.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면은 이거 다 뱉어내야 합니다. 결혼식 축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객들이 부모님 손님으로 와서 낸 축의금은 부모님 돈입니다. 그런데 야, 너희들 신혼 살림하는데 보태 써라 하고 부모님이 본인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 수천만 원을 자녀 통장으로 그냥 쏴버린다? 이것도 국세청이 가장 좋아하는 증여세 타깃 1순위입니다. 그럼 이런 억울한 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체할 때 반드시 적절한 메모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계좌이체 하실 때 받는 분 통장 표시라는 칸 있죠? 거기를 귀찮다고 비워두지 마세요. 그냥 돈만 띡 보내면 나중에 국세청이 이 돈 뭐야 했을 때 방어할 무기가 없습니다. 보내실 때 9월 생활비, 어머니 병원비, 1학기 등록금 이렇게 정확한 목적을 써서 이체하세요. 이 메모 하나가 나중에 세무조사 나왔을 때 수천만 원짜리 방패막이가 되어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비법입니다. 아니, 전세보증금 때문에 5천만 원 한도를 훌쩍 넘는 2억 원을 당장 자식한테 줘야 하는데 어떡하죠? 이럴 때는 증여가 아니라 빌려주는 형식을 취해야 합니다. 바로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 즉 차용증을 쓰는 겁니다. 자식한테 돈을 빌려주고 자식이 부모한테 이자를 갚으면 국세청도 이건 증여가 아니라 진짜 대출이네 하고 넘어갑니다. 여기서 엄청난 꿀팁 하나 들어갑니다. 법적으로 가족 간의 이자를 안 받아도 국세청이 봐주는 한도가 있습니다. 원래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1년 동안 안 받은 이자가 1,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이 계산법을 역산해 보면 대략 2억 1,700만 원까지는 부모가 자식한테 무이자로 빌려줘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오, 대박이네. 그럼 그냥 2억 1,700만 원 계좌로 쏴주고 끝내면 되겠네요?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들 당하십니다. 무이자로 빌려주더라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양식 치면 다 나옵니다. 언제 2억을 빌려줬고 만기는 언제이며 어떻게 갚겠다는 내용 꼼꼼히 적으세요. 그리고 우체국 가서 내용 증명을 받거나 등기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서 이 차용증이 나중에 조작된 게 아니라는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자율을 0%로 했더라도 나중에 자녀가 부모님께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는 내역이 통장에 반드시 남아있어야 합니다. 만기가 됐는데도 원금을 안 갚는다? 그럼 국세청은 이거 차용증은 위장이고 사실상 그냥 준 거네? 하고 또 증여세를 때려버립니다. 자녀가 매달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부모님 통장으로 원금 상환이라고 메모를 적어서 갚는 기록을 남기셔야 완벽하게 방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녀의 빚이나 신용카드 대금을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는 분들 계시죠? 그것도 현금 증여랑 똑같이 봅니다. 자녀 통장으로 돈을 보내서 자녀가 직접 갚게 하든 부모님이 직접 카드사로 돈을 입금하든 전부 국세청 시스템에 걸립니다. 빚 갚아주는 것도 무조건 증여 한도 내에서 하거나 차용증을 쓰고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가족 간 계좌이체할 때 세금 폭탄 피하는 법 싹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가족 간 면제 한도 성인 자녀 5천만 원을 적극 활용하고 한도 내라도 무조건 증여세 신고를 해서 꼬리표를 달아라. 둘째, 생활비나 등록금을 보낼 때는 통장 메모 적요란의 목적을 확실하게 적고 자녀는 그 돈을 절대 주식 투자나 저축에 쓰지 마라. 셋째, 목돈을 줄 때는 무조건 차용증을 쓰고 확정일자를 받고 자녀가 원금을 상환하는 이체 기록을 통장에 남겨라.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여러분, 세금은 모르는 사람의 지갑을 털어서 아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아주 냉정한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그 아니라는 생각 한 번이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으셨다면 당장 스마트폰 켜서 가족들끼리 주고받은 이체 내역 한번 쭉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목돈이 오간 게 있다면 늦기 전에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차용증을 쓰거나 증여 신고를 하셔서 안전벨트를 꽉 매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단톡방에 부모님께 그리고 자녀분들에게 이 영상 링크 꼭 공유하셔서 온 가족이 억울하게 세금 뜯기는 일 없도록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세금 문제나 재테크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가장 현실적인 정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찰떡같이 지켜드리는 채널 꿀통경제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